한밤중 달빛은 염전의 수면을 가늘게 긁어냈다. 소금 결정들이 은빛 가루처럼 반짝이며 바닥을 덮었고 바람은 그 위를 지나가며 오래된 숨결을 몰아냈다. 낮이면 평온한 얼굴을 한 마을은 밤이 되면 다른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문을 닫고 불을 낮추었고 창문 너머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한숨들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염전 위를 걷는 발걸음은 규칙적이었다. 짧고 굵은 호흡을 내뱉는 사람들, 손놀림이 빠르지만 눈빛은 멀리 있는 듯한 사람들. 그들이 흘리는 땀과 소금 냄새는 서로에게 익숙한 위안이자 동시에 오래된 억압의 흔적이었다. 낮에는 웃고 수확을 나누던 이웃들이 밤이면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지나갔다.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말해지지 못한 죄책감과 두려움의 무게였다. 어느 날 저녁 바람결에 실려온 소문이 마을을 맴돌았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마을의 숨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은 먼저 젊은 어부의 입에서 떨리는 말로 흘러나왔고 곧 노인의 차가운 눈빛을 건드렸다. 누구도 그 소문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단호히 부정하지도 못했다. 말해지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마을은 비틀거렸다. 누군가는 낮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밤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을 알았다. 리어카를 끌던 한 남자의 발걸음, 멀찍이 떠있는 등대의 섬광, 장작 타던 냄새와 섞여 올라오는 기름 냄새, 그 모든 사소한 흔적들이 누군가의 기억을 긁어냈다. 작은 흔적 하나가 퍼즐의 가장자리를 드러내듯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마을 회관 문 앞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있었다. 낮에는 달력이 붙어있고 소모임 공지들이 나붙어 있던 그 판 위에 누군가가 몰래 메모 하나를 붙였다. 흰 종이에 적힌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했다. 말하지 않으면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문구를 본 사람은 손을 떨며 고개를 돌렸다. 문구를 쓴 이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 문구는 밤거리의 공기를 바짝 얼어붙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등불이 꺼지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커졌다. 낮에는 별일 아니라 넘겼던 웃음과 말투가 밤의 귀에는 죄악처럼 들렸다. 오래전 잊혔다고 믿었던 이름들이 다시 입술 위로 올라왔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외부의 폭로자는 과거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하나의 진실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 그 말은 곧 사람들 가슴속에 닷처럼 내려앉았다. 떠내려갈 수 없는 무거운 기억으로. 어느새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소금 냄새는 더 짙어졌다. 한 어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숨길 수만은 없겠지. 그 말은 비단 그의 불안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외부의 눈길이 닫힌 마을의 문틈을 밀어젖히고 있고 오래된 탐침들이 땅속을 긁어대는 것 같았다. 실제로 외부 보도와 조사로 인해 감춰진 노동 착취와 인권 문제가 드러나고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적이 있다는 기록도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지우려 서둘렀고 누군가는 오래전 숨겨둔 편지와 서류를 꺼내들었다. 또 누군가는 그저 눈을 감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보려 했다. 마을 전체가 한 호흡으로 떨려왔다. 소금 냄새 속에 새겨진 그림자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득 늙은 여인이 홀로 걸어나와 염전 가장자리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흰 천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천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꿰매져 있었고 그 이름은 바람에 맞춰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을 꼭 쥐었다. 옳은 말이 드러나면 뒤에 남겨진 자들이 알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모래 위에 새겨졌고 바람은 그 말을 바다 쪽으로 흩뿌렸다. 소금 냄새가 남긴 그림자는 그렇게 서서히 마을의 일상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불러온 진실이 무엇을 바꿀지, 누구의 삶을 흔들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숨겨진 기억이 발화되면 그 소리는 더 이상 밤의 바람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섬에 배가 닿던 날 바다는 평소보다 더 무심했다. 작은 폭우에 내린 중년의 업주는 말수가 적었고 손에 든 서류가 아닌 손바닥만큼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계약서 대신 건네진 영수증 같았다. 빛이 바랜 종이 위엔 숫자 몇 개와 도장이 덜렁 찍혀 있었을 뿐 정작 사람을 묶는 글자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은 간단했다. 일하면 먹여 재우겠다. 빚 갚아준다. 그 말의 끝에는 어떤 보장도 어떤 날짜도 없었다. 처음엔 누구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섬의 삶은 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고 기댈 곳 없이 떠돌던 이들에게는 차라리 그 말이 구명줄처럼 보였다.
장애를 가진 이들, 가족을 잃은 이들, 떠돌던 이들 하나둘씩 그 영수증을 쥐고 섬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믿고 싶다는 굶주린 표정이었다. 업주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은 정확했다. 아침이면 작은 종이를 하나씩 건네며 일을 지시했고 저녁이면 계산표 같은 것을 작성해 보여주었다. 계산표엔 이름 대신 코드가 적혀 있었고 코드 옆에는 삭감, 식비, 도구비 같은 단어들이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을 단순한 계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산은 사람의 하루하루를 삼키는 장부임이 드러났다. 노동의 강도는 날로 늘어났다. 염전은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을 시작해야 했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허리와 손목은 남들보다 먼저 망가졌다. 누군가 병이 들면 업주는 병명을 묻지 않았고 다만 병원비와 치료비를 그들의 빚에 포함시켰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눈덩이를 녹일 방법은 없었다.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오래, 더 거칠게 일해야만 했다. 밤이면 숙소에서 들리는 소리는 낮과 달랐다. 낮 동안 연신 내뱉던 말들이 허공에 풀썩 떨어지고 대신 숨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울음소리가 염전 너머로 퍼졌다. 누군가가 몰래 적어놓은 작은 쪽지들 도망가지 마, 너도 나도 같은 배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그 쪽지들은 서로를 올가매는 실타래의 매듭처럼 사람들의 선택지를 줄여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밭구석에서 떨고 있는 채로 업주에게 호소했다. 아이에게 약을 사야 해요. 업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산표에 적힌 몇 글자를 더 긁어냈다. 그 소수의 글자들 뒤로 여인의 얼굴은 희미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호미를 들었다. 그날 저녁 불빛 아래에 모인 사람들 중 몇은 소리내어 숨을 쉬지 못했다. 숨이 막혀서가 아니라 울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삶은 빛을 잃었다. 손끝에 굳은 살은 더 두껍게 박혔고 눈빛은 점점 가늘어졌다. 누군가는 예전의 이름을 잊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흐릿해졌다. 영수증 한 장은 그들의 존재를 숫자와 항목으로 바꾸어 갔고 그 변화는 치명적이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대신 일한 시간, 식대, 대여금 같은 항목들이 남았다. 섬 바깥의 세계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 체계는 느리게 굴러갔다. 하지만 체제의 균열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노파 한 사람이 부엌 구석에서 오래된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업주가 준 영수증과 닮았으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 종이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김달순. 그 이름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달걀 껍질 같은 소리였다. 누군가가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름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빚으로 묶인 삶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작은 저항이었다. 바람은 염전 위를 쓸고 지나갔고 소금의 냄새는 그들의 숨구멍에 스며들었다. 불초한 계약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부식시키는지는 시간이 증명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작은 소문 하나가 균열을 더 키웠다. 외부의 눈이 이곳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말을 속으로 아주 조용히 환영했다. 누군가의 기록이, 누군가의 이름이 언젠가 진실을 불러올 거라는 희미한 믿음 하나가 섬 안에 남아 있었다. 업주는 말을 아끼는 대신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그는 항구 근처의 직업소개소 사장과 수화기 너머로 낮게 웃음을 주고받았고 소개소에서는 다음 날 출발할 배편의 명단을 몰래 건넸다. 명단엔 이름 대신 숫자가 찍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삶을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일자리라는 말만으로도 누군가의 절박함은 접히고 말았다. 아침이 오면 섬으로 끌려 들어온 이들은 짐을 쌓듯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허리가 더 굽었고 누군가는 손에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말을 잘하지 않았다. 입을 연다면 소속을 잃거나 밤의 배급에서 밀려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 침묵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잔혹하게 모두의 무게가 되었다. 취재팀이 섬을 찾았던 시절 그들의 질문은 금세 막혔다. 촬영 허가를 받지 못했고 카메라 렌즈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인터뷰 요청을 받은 몇몇 이는 혀를 깨물고 거절했다. 우리 사정이 복잡해서. 라는 익숙한 문구가 답일 뿐 진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외부의 눈길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 틈을 메운 것은 더 촘촘해진 감시와 경계였다. 업주는 교묘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일감을 나누는 책임자였지만 뒤편에선 작은 거래를 계속했다. 직업소개소에서 건네진 명단과 영수증을 대조해 이익을 계산했고 누군가 도망치면 빠르게 대체 인원을 보냈다. 그러니 누군가의 실종이나 고통은 곧바로 계산서의 일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계산에 익숙해질수록 더 쉽게 입을 다물었다. 밤이면 염전의 구조는 더욱 굳건해졌다. 숙소는 여러 겹의 규칙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규칙은 언어로 불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지켰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 허락 없이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 남은 것은 더 작은 몫과 더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누군가의 불만은 곧장 규율 위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소거되었다.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이는 적었고 그마저도 업주의 손아귀에 있었다. 편지나 전화는 검열을 거쳤고 소식은 단편적으로만 전달되었다. 누군가는 그 억압을 견디다 못해 몰래 편지를 접어 바다 쪽으로 던졌지만 편지는 대부분 파도에 의해 삼켜졌다. 바다의 침묵은 마을의 침묵과 맞닿아 서로를 강화했다. 하지만 모든 체계가 완고한 것만은 아니었다. 작은 균열은 사소한 사건들에서 시작되었다. 한 젊은이가 부당한 계산에 항의하다가 쫓겨난 밤 그의 빈자리가 오래된 친구들의 맘에 작게 남았다. 누군가는 몰래 남겨진 호미 자루를 집어들었고 또 누군가는 밤중에 불빛 하나를 켜두었다. 균열은 눈에 띄지 않게 번졌고 그 번짐은 언젠가 파열음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취재팀의 존재는 오히려 그 균열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들이 찍어간 몇 장의 사진, 몇 줄의 메모는 섬 바깥으로 나가 퍼졌다. 퍼진 정보는 일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 업주는 더 은밀해졌고 소개소와의 거래는 더 복잡한 형태로 변모했다. 대신 더 많은 눈과 귀를 동원해 균열을 메우려 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낮 동안에는 무심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군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누군가의 손은 떨림을 숨기려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신호들이 모여 하나의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조용한 저항의 씨앗이 되었다. 씨앗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업주에게는 새로운 위협으로 비쳤다. 섬의 계단 한켠 구부정한 등어리를 한 노인이 누군가에게 낮게 말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야. 기억해야 한다.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그 말이 퍼지자 몇몇은 과거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영수증을 가만히 쓸어 담았다. 이름과 기억을 지키려는 자와 계산서 위에 숫자로만 사람을 보는 자, 그 두 힘이 보이지 않게 섬을 갈라놓고 있었다. 업주는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통제는 언제나 잔가지 하나가 부러지듯 깨질 수 있다. 은밀한 거래로 쌓아 올린 탑은 높았지만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바람이 오래 불어오면 탑의 뿌리부터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 바람은 곧 올지 모른다. 바깥에서 온 눈길, 불편한 진실을 몰래 기록한 종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을 깨려는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 한 줄기 빛이 수면을 뚫고 올라오듯 한 방송의 보도는 섬을 밝히기 시작했다. 화면 속 기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깎여 나왔지만 그 말들이 전하는 사실은 뜨겁게 퍼져나갔다. 편집된 영상과 피해자의 메모, 내부자의 떨리는 제보 음성은 마치 녹아든 얼음을 깨트리는 도끼질 같았다. 방송이 흘러나가자마자 마을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진짜였어? 우리가 알던 게 아니었나? 첫 제보는 조심스럽게 도착했다. 익명으로 보내진 한 녹음 파일에서는 낮게 숨을 고르는 목소리가 끊기며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어. 그냥 일하러 온 줄 알았는데. 말끝은 잘려 있었고 그 잘려진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공백을 만들었다. 이어진 증언들에서는 더 뼈아픈 디테일들이 흘러나왔다. 밤의 배급, 계산서에 찍힌 공제 항목, 병원비로 둔갑한 부당한 공제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공기를 진동시켰다. 공론화의 물결은 빠르게 번졌다. 사회관계망에는 누군가가 찍어 올린 오래된 사진과 영수증 사진이 돌았고 댓글창은 분노로 불탔다. 기자들과 시민단체가 움직였고 그들의 질문은 마침내 관청의 문을 두드렸다. 공권력이 개입하자 마을은 두 가지로 갈렸다. 숨을 죽이고 방어하려는 자들과 드디어 말할 기회를 얻은 자들. 방어의 언어는 분노와 욕설이 되었고 고백의 언어는 떨림과 울음이었다. 수사관들이 섬에 들어오자 오래된 규칙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숙소의 문들이 열리고 장부들이 펼쳐졌다. 계산표의 숫자들은 차갑게 증거가 되었고 그 위에 새겨진 누락과 조작은 손가락으로 짚히는 오류가 되었다. 업주의 얼굴은 방송 속에서 더 이상 단호한 표정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마주한 채 침묵했고 침묵은 결국 더 많은 의심을 불러왔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생생한 감각들이 붙어 있었다. 염전의 짠 냄새, 밤중의 발자국 소리, 업주가 내뱉던 무심한 말투, 계산표를 두드리는 손의 떨림. 그 감각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건드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 한 젊은 피해자는 공개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사람이었어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화면 너머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쿡 찌르고 지나갔다. 공적인 압력이 커지자 관련 기관들도 태도를 바꿨다.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었고 처벌과 보상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지 한 업주의 범법 행위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제도적 맹점, 소개소와의 은밀한 연결고리, 지역사회 내부의 묵인과 침묵,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분노했다. 분노는 질문으로, 질문은 요구로, 요구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폭로의 빛이 모든 상처를 한순간에 치유한 것은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피해자들은 공적 증언을 하며 다시금 상처를 헤집었고 그 대가로 쏟아지는 시선과 의심에도 맞서야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꼬리를 물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한 이들을 배신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외면한 자신을 꾸짖었다. 한 노인은 조사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굳은 손으로 오래된 명단을 꺼내들었다.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그들을 숫자로 만들었지 이름을 잊었어. 그의 말은 작은 자책이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무겁고도 단단한 다짐처럼 들렸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잊힌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억은 증거로 남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공론화는 또한 연대의 장을 만들었다. 시민단체들은 법률적 지원을 제안했고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였다. 한동안 고립되어 있던 이들에게 손길이 닿기 시작했고 작은 카페와 교회, 지역센터들이 상담 공간으로 바뀌었다. 회복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움직임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진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각자의 얼굴과 기억, 사람들이 숨기려 했던 것과 드러내려 했던 것이 함께 떠오르는 과정이었다.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누군가의 침묵이 깨져나온 물결은 또 다른 파문을 만들었고 그 파문은 예전의 일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이름이 숫자 뒤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소금 냄새로 섞인 상처는 더 이상 바람 속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수사팀의 트럭이 포구에 들어서자 아침 공기는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다. 금속성 장비 소리, 서류 가방이 닫히는 소리, 수사관들의 낮은 명령이 섬을 가로질렀다. 김철수는 현장 한복판에서 서류 더미를 손에 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눈은 이미 여러 번 봐온 풍경을 또다시 읽어내려가는 듯 했다. 누군가가 말할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말하지 않으려 했던 그 간극이 자리마다 선명하게 놓여 있었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다. 진실을 드러내려는 자들, 그리고 침묵이나 봉합을 택하려는 자들. 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을 남기고 후자는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며 창문 너머로 수사팀을 지켜보았다. 한때 서로의 밥상을 같이 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말 한마디를 경계하듯 주고받았다. 오래된 친분은 증언의 칼끝 앞에서 흔들렸고 일부 관계망은 순식간에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다. 증거 수집은 가혹하게도 냉정했다. 장부, 영수증, 촬영된 영상, 진료 기록,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한 장 한 장 진실의 면을 드러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질문을 던졌고 진술 녹취는 그 질문과 맞닿은 사람들의 숨결까지도 끌어냈다. 어떤 이는 격앙된 어조로 업주를 질타했고 어떤 이는 말끝을 흐리며 자기 가족을 탓하는 눈빛을 보였다. 김철수는 그 모든 소리를 기록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쌓아갔다. 그 와중에도 숨은 계산이 움직였다. 업주 쪽에서 나온 변호인과 중간 관리들은 법적 공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 합의 제한, 배상 약속, 비공개 조건, 겉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책임의 경감이었다. 몇몇 피해자 가족은 넉넉지 않은 생활과 공개적 증언이 가져올 사회적 낙인을 계산하며 흔들렸다. 돈은 때로 진실의 대가처럼 제시되었고 어떤 이는 유혹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저항은 자라났다. 주민 몇몇과 외부 지원단체, 언론의 눈이 모여 작은 연대체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 목소리들이 모여 마을의 공기를 바꿔놓는지 모두가 느꼈다. 김철수는 기록지 위에 적힌 이름들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 행위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것이었다. 잊혔던 사람들을 사람으로 되돌리는 의식 같았다. 압박은 양면에서 왔다. 지방 권력과 연주를 가진 자들은 수사의 속도를 늦추려 했고 공권력 내부의 이해관계는 때로 수사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반대로 시민단체와 언론은 더 강한 공개 압박을 가했고 소셜미디어 상의 분노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공론의 무게는 법정의 칼날처럼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마을 안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누군가는 정의를 외치며 광장으로 나갔고 누군가는 우리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방어막을 세웠다. 증언 녹취 중에는 가슴을 찌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우린 일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다 삼켰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가 만들어낸 실패에 대한 서늘한 고발이었다. 녹음기 속에는 그 한 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김철수는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사건을 단지 개인의 범죄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읽어내려갔다. 협박과 회유도 잦아들지 않았다.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 익명의 협박 쪽지, 심지어는 조용히 마을 어귀에 세워진 감시의 눈까지 압력은 형태를 바꿔가며 사람들을 위축시켰다. 몇몇 증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끝에 진술을 바꾸었고 어떤 이는 촬영 장비를 피해 집 안으로 숨었다. 반면 몇몇은 더 강하게 서서 그 존재 자체로 저항이 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수사관 앞에 나타나 진실을 증언했고 밤이면 서로의 집을 돌며 작은 위로와 밥을 나누었다. 수사는 점차 외곽의 실체를 드러냈다. 직업 소개소와 업주의 연결고리, 공제 내역의 조작, 의료 기록의 불투명함 한 줄 한 줄 실마리가 연결되며 전체 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파장은 더 컸다. 마을 밖으로 퍼진 소식은 과거 누군가가 덮으려 했던 이름들을 하나씩 꺼내놓았고 그 이름들은 이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어느 비오는 밤 마을 회관 앞에서 작은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그 소리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김철수는 촛불 하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렁였다. 수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그래도 증언이 남겨진 한 길이 존재한다는 희망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반항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젊은이들은 언론을 통해 실명으로 증언했고 몇몇 연로한 이들은 오래된 장부를 들고 경찰서로 걸어갔다. 내부자로 보였던 이들 중 한 명은 결국 무거운 얼굴로 수사관에게 전부를 털어놓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말은 단단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었던 걸 증명해야 해요. 그 말은 어쩌면 이 모든 소동의 핵심이자 남겨진 이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약속처럼 들렸다. 섬은 여전히 바다 냄새를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냄새에 섞인 것이 달라졌다. 과거의 침묵은 깨어졌고 대신 이름과 요구가 떠돌았다.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저항도 계속될 것이다. 각자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며 평가받을 테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숨기려는 자들의 충돌은 끝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부서지던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의 의자는 하나둘 늘어났다. 사람들이 모여 앉을수록 공기는 무거워졌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았다. 먼저 꺼낸 이는 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사소한 것부터 말했다. 저는 7년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소금을 물에 던진 것처럼 표면에 일렁임을 만들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졌다. 어떤 이는 밤마다 쌓인 근무일지를 들추어보며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되뇌었고 어떤 이는 신용카드 명세서의 낯선 기호를 가리키며 입을 떼었다. 병원비로 찍혔다며요. 근데 우리 아이는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증언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다. 각 진술에는 허리에서 올라오는 통증,
밤중에 깨어떨던 손, 쪽지에 적힌 낯선 숫자들이 함께 붙어 있었다. 모든 파편은 제각기 날카로웠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변했다. 누군가는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눈가가 붉어졌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들에서 이제는 모르는 표정들이 비치기 시작했다. 당혹, 분노, 자기 혐오. 우리도 몰랐어. 라는 변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말은 그 변명을 천천히 부숴갔다. 가장 끔찍했던 고백은 인권이 무시되던 순간들에 대한 것이었다. 숙소의 문이 잠기고 누군가의 항의가 규율 위반으로 치부되던 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잊혀졌다고 말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아플 때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람처럼 다루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남긴 여운은 회관안을 오래도록 메웠다. 발언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그 말들이 모여 야단스러운 진실의 강이 되었다. 김철수는 한켠에서 메모를 했고 그의 펜은 빠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날짜를, 떨리는 단어들을 모두 기록했다. 그 기록들은 단지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람으로 되돌리려는 의식이었다. 이름을 적고 기억을 확인하고 그것이 단순한 통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 그것이 그날의 작은 의뢰였다. 증언 도중에 가끔 울음이 터졌다. 한 여성이 과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얼굴이 있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일상 사진.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그때 5살이었어요. 그런데 계산표에는 치료비로 잡혀 있어요. 사진과 계산서가 마주할 때 방안은 소리 없는 폭풍으로 흔들렸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잡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기억의 파편은 또한 서로를 다시 묶어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만의 고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누군가의 신용카드가 무단 사용된 이야기는 다른 이의 공제 내역과 맞물렸고 병원비로 둔갑한 항목은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개별의 상처는 맞물려 구조적 폭력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연대의 시작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회관에는 작은 불빛들이 더 늘어났다. 촛불 대신 휴대전화의 화면 불빛이 얼굴들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말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도록 잠재되어 있던 약속의 회복이었다. 잊힌 이름을 다시 부르고 빚진 삶을 증명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약속. 그날 밤 기억의 파편들은 하나의 흐름이 되어 흘렀다. 잘게 부서졌던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며 큰 그림의 가장자리를 드러냈다. 파편들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들이 모여 만든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었다. 마을은 흔들렸고 흔들 속에서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결심을 다졌다. 진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와 함께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톤은 지금까지와 맞춰 차갑고 긴장감 있게 법정의 언어와 마을 사람들의 감정선을 함께 당아냈어. 법정은 차갑고도 번들거렸다. 조명이 밝게 뜨인 법정 안에서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갤러리의 숨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김철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메모리스트를 쥐고 있었지만 펜촉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다. 대신 그의 눈은 증언대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쫓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자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변호하려는 자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형량을 계산하는 법의 언어들. 검찰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사건의 본질을 짚었다. 장부의 조작, 임금의 삭감, 감금과 인권 침해의 연속 검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꿰어 법정에 내보였다. 화면 속 CCTV 장면이 재생될 때마다 갤러리에서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번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듣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밀도가 더해졌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결과입니다. 검사의 말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고발이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다른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일부 증언의 시간적 모순, 목격자 진술의 엇갈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소환했다. 오래된 관행을 단죄하는 것과 현실적 삶의 균열을 보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권위를 빌려 동정과 현실론을 교묘히 섞어냈다. 그 말은 법정 밖에서 이미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관행이라니 그건 가해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표어가 거리의 피켓에 걸렸고 TV 패널들의 대담은 며칠간 같은 쟁점으로 반복되었다. 반면 일부 지역 인사와 관계자들은 과도한 처벌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피해자들의 공개적 진술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두 목소리는 팽팽히 맞섰다. 법정 내부에서는 판사의 얼굴이 무겁게 일렁였다. 법률은 증거와 선례 위에서 움직였지만 판결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공정함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피해 회복을 향한 현실적 방안. 판사는 때때로 조용히 진술을 제지하고 때로는 당사자들에게 감정선의 경계를 지적했다. 이 법정은 감정의 전장이 아닙니다만 감정이 없는 판단 또한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했다. 그 한마디에선 법과 윤리의 좁은 틈새가 선명히 드러났다. 형량을 둘러싼 공방은 곧 전문가 증언으로 이어졌다. 노동법 전문가, 인권활동가, 지역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법정에 섰다. 누군가는 엄중한 형벌이 재발을 막는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교육과 제도 개선, 감시체계 확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의 무게는 가벼운 공식 하나로 정리될 수 없었다. 피해자 측 대표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우린 형량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인정과 재발 방지입니다. 그 말은 판결문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선언이었다. 법정 밖의 분노는 때로는 선명한 연대로, 때로는 씁쓸한 회한으로 표출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을 통해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 이웃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 몇몇 주민은 피해자들을 외부로 내보낸 자들로 치부하며 등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용기 있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사회적 관심이 형량 논쟁으로 뜨거워질수록 피해자들의 삶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름과 증언, 그리고 상처를 둘러싼 끝없는 재촉 속에서 판결 선고일, 법정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갤러리엔 카메라와 시민들이 뒤섞여 있었고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판사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동시에 무겁게 울렸다. 형량의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숫자는 인정의 표지였고 사회적 책임의 무게였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몇몇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고 몇몇 가해 관련 인물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선고 이후의 파장도 즉각적이었다. 엄중한 형이 선고되자 일부는 환호하며 정의가 실행되었다고 외쳤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분개했다. 반대로 판결이 관대한 수준으로 내려지자 다른 쪽에서는 제도와 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더 강한 개혁을 촉구했다. 판결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법의 판단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 있었다. 김철수는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들을 보며 오래 머물렀다. 그의 가슴엔 분노, 연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알았다. 판결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상처는 즉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가 동시에 따라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생각은 그의 발걸음을 느리게 했고 동시에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어둠은 더 이상 예전의 퇴행적 침묵을 의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심히 눈을 감지 않았다. 누군가는 기록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피해자 지원의 실무를 준비했고 일부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모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재판이 촉발한 논의와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법정의 무게는 그 자리에 남았고 사람들은 그 무게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판결이 난 뒤에도 바다는 쉽게 잔잔해지지 않았다. 보상과 배상금이 몇 사람의 손에 놓였고 법적 책임을 진 자들은 형을 살았다. 그러나 돈과 처벌이 상처를 완전히 메워주진 못했다. 몇몇 피해자는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왜곡된 존엄 밤마다 되살아나는 공포의 기억까지 사라지진 않았다. 그들이 받은 것은 종종 비어있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겉으로 보이는 안전망은 생겼지만 속의 균열은 남아있었다. 마을은 예전과 달라졌다. 식탁의 자리 배치는 어색해졌고 이웃의 발걸음 소리가 이전보다 더 뾰족하게 들렸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늘 눈치와 계산이 깃들었다. 어떤 이는 다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했고 어떤 이는 고작 몇 마디의 인사로 서로의 거리를 확인했다. 공동체의 균열은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 균열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치유는 개인의 몫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심리상담팀이 섬을 자주 찾았고 외부의 자원들이 하나둘 연결되었다. 몇몇은 집 근처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기억을 말로 꺼냈고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밤에 깜짝 놀라던 횟수가 줄어들었고 혼자였던 사람들의 표정이 가끔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회복은 더딘 전진이었다. 공적 보상으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덜었을지 몰라도 사회적 낙인과 내부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피해자는 공개 증언 이후에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공동체 내부의 분열은 다시금 고통을 남겼다. 일부는 증언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느꼈고 또 일부는 그 대가가 너무 가볍다고 분개했다. 사건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노동자 권리 보호, 직업소개소의 관리 감독 강화, 불법 공제와 강제 노동을 막는 법적 장치들이 공론회장에 올라왔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도의 현실화는 느렸다. 예산 배정, 법 개정 논의, 관련 인력 교육 실제 변화가 현장에 미치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저항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또다시 견뎌야 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았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장부, 사진, 녹음 그 모든 것이 공적 문서가 되었고 아카이브로 보존되었다. 기록화된 기억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예방의 목소리가 되었다.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 자료로, 직업소개소 등록 절차 개선의 근거로, 지역사회의 경고 문구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름들이 목록으로 남겨짐으로써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조금씩 형태를 얻었다. 회복의 과정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했다. 분노, 체념, 희망, 연대 이 모든 감정이 교차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활동으로 옮겨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완전히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사건을 교육의 소재로 삼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천천히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도 소박하다. 한 피해자가 바닷가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친다. 수첩에는 그가 겪은 일들과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뒤섞여 적혀 있다. 그는 조용히 한 줄을 덧붙인다. 잃은 것을 모두 되찾을 순 없지만 남은 것으로 살아가겠다. 바람이 수첩의 모서리를 살짝 넘기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회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택이며 그 선택은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유의미하다. 염전의 소금빛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다. 아침이면 하얗게 일어난 결들이 햇빛에 부서져 반짝였고 저녁이면 소금 알갱이들이 바람에 실려 사소한 소음을 만들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섬사람들의 귀에는 때때로 과거의 울림으로 들려왔다. 몇몇은 섬을 떠났다. 도시의 불빛,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은 가끔 염전에 남긴 흔적을 떠올렸다. 누구는 계산서의 마지막 줄을 지우고자 했고 누구는 이름을 바꾸었다. 떠난 자들의 짐칸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 때로는 누군가에게 건넸던 쪽지 하나가 남아있었고 그것들은 새벽의 차 속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곤 했다. 섬에 남은 이들은 더 적어졌다. 남아있는 이들의 머리는 희고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염전으로 나가는 손놀림은 습관이자 의무였지만 그 손놀림 속에는 더 이상 활기가 없었다. 누군가는 예전처럼 호미를 들고 소금밭을 건너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해야지. 그 말은 일상의 리듬을 지키려는 의지이자 잃어버린 것들을 붙잡으려는 작은 의뢰였다. 밤이면 바람이 달라졌다. 먼 바다에서 부는 차가운 기운은 기억의 파편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오래된 이름과 사소한 사건들을 한 자락씩 휘날렸다. 섬의 골목 모퉁이에 남겨진 몇몇 사람들은 그 바람을 듣고 잠깐 멈춰 서기도 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건 옛일에 대한 한숨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부르는 아주 작은 이름이었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과 증언은 공공 아카이브에 보존되었고 그 기록들은 누군가의 교육 자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록 속 문장과 현실의 체감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다. 문서로 남겨진 진실은 보호막이자 경고였지만 그 문서가 사람들의 일상 속 상처를 곧장 봉합해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기록은 차갑게 반짝이며 가끔씩 파도 위로 튀어오르는 돌처럼 남아있었다. 섬마을 내부의 관계는 복잡하게 바뀌었다. 어떤 이들은 서로 더없이 조심스러워졌고
어떤 이들은 주저앉아 작은 공동체를 다시 꾸리려 애썼다. 마을 회관에서는 가끔 회의가 열렸다. 복지 지원 방안, 직업 소개 방식의 개선, 외부와의 소통 창구 마련 같은 현실적 과제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말은 많았지만 실행은 더디고 사람들은 느린 변화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 느림은 때로 답답했고 때로는 필연적인 회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가끔 바닷가에 남겨진 작은 제의가 보였다. 누군가는 모래 위에 작은 돌탑을 쌓아놓았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비닐봉투에 넣어 모래에 묻어두었다. 그 행위들은 크게 보이는 선언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과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방식이었다. 기억을 향한 의식은 소박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외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직업소개소의 등록 절차가 엄격해졌고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감시하는 기구의 예산이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더뎠다. 제도가 현장과 맞닿아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누군가는 노동을 통해, 누군가는 글쓰기를 통해,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김철수는 가끔 섬을 찾았다. 그는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관찰자로서 섬의 가장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바다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하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존재는 당사자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지켜주는 한 점이 되었다. 그는 때로 회관에서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해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오래된 장부를 손보고 있는 노파의 옆에 조용히 앉아 차를 나누기도 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치유의 약속은 아니었지만 기억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계절이 왔다. 염전의 소금빛은 여전히 눈부셨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잔존하는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진실이 드러난 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에서부터 서서히 다음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어느 늦가을 저녁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작은 노란 꽃을 하나 주워 돌탑 위에 올려놓았다. 그 꽃은 바람에 금세 흔들렸지만 그 자리에 놓인 행위는 말의 무게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넸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섬의 바람은 그렇게 오늘도 서늘하게 불었고 기억의 파편은 파도에 실려 가끔씩 건너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젊은 활동가는 섬에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고 소금빛은 아침빛에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장갑과 포장지 그리고 작은 스캐너를 꺼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얼굴은 조심스럽게 감정의 속도를 낮춘 채였다. 이곳에 남겨진 것들을 다루는 일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었다. 그건 다시 불러온 시간을 붙잡아두는 의식이었다. 회관 한켠의 작은 방, 오래된 장부와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사진들은 색이 바래고 구석이 찢겨 있었고 장부는 기름때와 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활동가는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보며 이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웃는 얼굴도 무심한 표정도 고개를 돌린 채 찍힌 이들도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인물 한 사람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김달순. 그의 목소리는 회관의 공기 속에 잔잔한 파동을 만들었다. 사진 복원 작업은 느리고 정밀한 일이었다. 갈라진 부분을 천천히 붙이고 색을 복원할 수 없는 부분은 흑백의 결로 보존했다. 일부 사진은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했지만 활동가는 그 조각들을 스캔해 디지털로 기록했다. 장부의 숫자들은 하나하나 입력되었고 잘못된 항목들은 주석으로 달렸다. 그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적어둔 메모 쪽지, 손글씨들을 소중히 보관했다. 종이의 모서리에 낭은 지문 구겨진 자국, 눈물이 마른 흔적까지도.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빛났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활동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작은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이 아이 이름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내 낮게 덧붙였다. 영희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줘. 활동가는 손을 잡아 사진을 가만히 스캔했다. 스캔기계의 빔이 사진을 훑을 때마다 오래된 표정들이 디지털로 살아났다. 그는 기록을 분류하며 소리내어 말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기록은 단지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감시망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정리한 인명 목록을 만들고 각 항목에 가능한 지원처와 접촉 기록을 연결했다. 누군가의 이름이 문서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는 경계를 세웠다. 마을 사람 몇이 작은 모임을 이루어 방에 들어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한 장씩 사진을 꺼내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덧붙였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서로의 말을 들으며 상처를 확인하고 잘못된 항목을 지적하며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시 측정하는 시간이었다. 활동가는 그 순간들을 세밀히 기록했다. 녹음과 필기와 사진을 통해. 기록 더미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섬의 작은 도서관과 연락해 보관 협약을 맺었고 디지털 아카이브는 외부의 안전한 서버에 백업했다. 종이 원본은 방습 처리 후 밀봉 보관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투명성과 접근성은 그가 가장 강조한 가치였다. 숨겨두면 언제든 잊혀집니다. 드러내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서 한 장을 더 넣었다. 해질녘 활동가는 바닷가로 나갔다. 그는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상자에는 복원된 사진 몇 장과 몇 줄의 편지, 그리고 인명 목록의 첫 페이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상자를 모래 위에 놓고 무릎을 꿇어 묻을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모래를 덮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열어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바람이 사진 가장자리를 건드리자 활동가는 사진 옆에 작은 돌을 하나 놓고 손을 얹었다. 그것은 무언의 의뢰였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작은 제사였다.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활동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충분하다고 믿진 않지만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결기가 있었다. 기록은 행위로 연결돼야 해요. 교육, 감독, 제도 개선 기록은 그 모든 것을 촉발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모래 위에 놓인 사진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밤이 깔리자 회관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났다. 활동가는 방 안으로 돌아와 문서함에 자물쇠를 잠그고 마지막으로 목록을 훑었다. 목록 속 이름 하나하나에 손가락을 놓으며 그는 속으로 약속을 했다. 너희 이름 잊지 않겠다. 그 약속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되었고 섬의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기록 더미는 그 자리에 남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남았다. 활동가는 다음 일을 계획했다. 학교와의 연계 교육안, 지역사회감시단 구성, 외부 아카이브와의 협력 확장. 그는 알고 있었다. 기억은 한 번 불러냈다고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있어야만 기록은 힘을 발휘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가득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웃고 있었다. 활동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그 노트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딘 행동들의 목록이 이어졌다.